이렇게 겨울이 오니까 이제 밖으로 못 나가서 이제 농가를 방문해서 그들을 모델로 세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물화에 심취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런 식으로 두상을 그린 것만 한 30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 중에 총 6, 7점, 6점의 두상이 이번 전시회에 왔고요. 이 작품들도 다 이번 전시회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림들, 두상들 중에서도 고흐가 제일 좋아했던 두상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 여성은 이것도 역시 화질이 좋은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질이 조금 흐린데요. 이 작품은 그때 당시 방문했던 농가의 아내인데요. 농부의 아내인데 고르티나라고 보통 부르죠. 고르티나 드 그루트라는 이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그가 상당히 그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요.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델을 세워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이상하게 나요. 그렇겠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 남녀가 유별한데 아무리 네덜란드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 좀 안 좋게 나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막 모델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그렸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고르티나 제일 좋아했던 모델. 근데 이 고르티나의 모델도 좋아했지만요. 그거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 이 모자예요. 이 그림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셨던 이 두상들과 함께 쭉 나가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들을 보실 때는요. 조금 더 뒤로 와서 좀 멀찍이서 봐야 돼요. 멀찍이서 봐야 이 그림의 의미가 조금 더 잘 보일 겁니다. 이때 당시에 고흐가 그림을 그리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얼굴도 얼굴이지만 요겁니다. 모자가 지금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만 실제 작품에서 보면요. 이 모자가 살짝 떨어져 있어야 그 모자의 윤곽이라든가 덩어리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모자를 일컬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요. 요거를 속모자라고 합니다. 속모자. 근데 속모자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속옷 속바지, 속치마 이런 말은 하지만 속모자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속모자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 다 농부잖아요. 농부가 밖에 가서 일을 하겠죠. 그럼 머리카락이 어때요? 엄청 지저분하겠죠. 막 온갖 먼지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지금처럼 샴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물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가. 그러니까 겨울이면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낀 머리 위에 모자를 그대로 쓰면 이 모자가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그 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속모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와는 좀 반대죠. 우리는 지저분한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 것인데 여기는 모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자 위에 다시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모자가 지금 요 모자예요. 요 모자. 일반적으로 이 모자입니다. 요 모자는 아니고요. 요 모자가 지금 보이시는 속모자 위에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를 쓴 것은 밖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들어오자마자 그린 것이고요. 이 모자는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이 감자 먹는 사람들 감자를 어디서 먹겠어요? 집 안에서 먹겠죠. 그럼 당연히 모자를 어떤 모자를 쓰겠습니까? 속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감자 먹는 사람들의 그림이 나오는 이거는 지금 이번에 있는 석판화입니다. 석판화인데 이번 전시에 왔어요.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아주 작아서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지금 보시면 이게 나중에 이게 반대로 좌우 반전이 되죠. 좌우 반전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바로 고르티나입니다. 이렇게 고르티나인데 모델로 이렇게 그린 것인데 이거는 지금 그 콜로라미노 미술관에 있는 습작이에요. 습작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인데요. 이 안에서 먹으니까 속모자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상의 완성작이 지금 이 감자 먹는 사람들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연습 단계가 이번 전시회에 와 있으니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보셨던 그 판화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릴 때 어떻게 본다면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걸작이죠. 고흐의 걸작인데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볼 때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진짜 야망을 갖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 먹는 사람들은요. 때후에게도 단번에 보여주지 않아요. 감자 먹는 사람들은 정말 그럴듯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 네가 봐왔던 내 그림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그건 분명하다. 나는 무엇보다 그림 속에서 생명력을 표현하고 싶어. 기억에 의존해서 그 생명력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림 자체에 대한 기억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게 습작들입니다. 두상들. 내가 얼굴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너도 알잖아. 그렸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르티에 씨에게 말했어. 지금까지는 습작만 만들었지만 조만간 유화가 완성될 거라고 이 결심은 꼭 지켜질 거야 라고 했고 그렇게 완성된 게 지금 보이시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었죠.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은 요한나 봉어도 상당히 좋아했던 그림이어가지고요. 요한나 봉어가 임종할 때
바로 자기 침대 머리 위에 계속 걸어놓았던 그림입니다. 그만큼 요한너도 좋아했고요. 그리고 고흐도 좋아했고요. 저도 좋아하고 고흐의 초기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걸작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걸 걸작으로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건 지금 클로밀러 미술관은 없습니다. 이건 망고 미술관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요. 이 그림에 대한 비판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비판이 해부학이 틀렸다는 거예요. 해부학. 이게 완성작이 되면서는 이제 그 그루티나가 이쪽으로 갔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습작에서도 여기 있는데 판화에서는 여기 있고요. 유화 습작에서는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완성작에서는 여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바뀝니다. 그런데 여하간 고르티나의 어깨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농부의 그 팔이나 이런 것들이 해부학적으로 안 맞아요. 실제로도 안 맞아서 이런 해부학적인 것이나 사실적인 것이 참 잘못되어 있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라파르트라 그래서 고흐의 가장 절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고흐와 라파르트는요, 한 5, 6년 동안 서신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테오보다는 아니지만, 테오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그때 당시에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던 사람이 바로 라파르트였는데 이 그림 때문에 싸우다가 결별하죠. 그래서 고흐가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흐는 이 작품을 자기의 아주 자부심 있는 작품으로 생각했고 고흐는 이 작품을 태우에게 보내면서 액자까지도 무슨 색깔로 해라 라고 정해줍니다. 이 그림에 가장 어울리는 액자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겠어요? 이 그림은 황금색 액자와 걸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은 확실히 황금색 액자에 어울리는 그림이다. 아니면 잘 익은 밀밭의 깊은 색 가진 벽지로 도배된 벽에도 어울릴 것이다.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 이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꼭 내 말을 기억해라. 그림자를 파란색으로 활용해 칠했기 때문에 금색이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정해줍니다. 고흐는 실제로 태우에게 그림을 보낼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 그림에는 이런 색의 액자가 어울릴 것이다 라고도 많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태우가 그걸 따른 것도 있고 안 따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작은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접시에 담는 이 손으로 직접 땅을 일구고 수확해서 식탁에 차린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손으로 하는 노동을 그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정직한 식사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정말 예쁘네, 잘 그렸네 말하고 그치는 게 정말 싫다. 이 사람이 그리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이때부터 이 고흐의 미학적 요소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죠. 닮게 그리는 것,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본질적인 요소, 물론 본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표현하는 게 나의 목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는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농부를 그린 그림에서 향수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고흐가 초창기에 무척 좋아했던 작가가 몇 명 있는데 쥘 브루통입니다. 이 쥘 브루통을 참 좋아해요. 이 사람도 농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와 동시에 농민을 그린 사람 중에는 무척 좋아했던 사람이 당연하게 밀레가 있죠. 근데 나중에 되면은요, 쥘 브루통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많아지지만 밀레는 끝까지 좋아하죠. 근데 왜 쥘 브루통을 싫어하게 되냐 그러면,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비판을 하게 되냐 그러면, 쥘 브루통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한 화가가 됐어요. 농민의 어떠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이미 성공한 화가가 돼서 정말 거만하고 부르주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망을 좀 합니다. 그만큼 고흐의 그림에서는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과 노동이 스며 있기를 바랐던 게 바로 고흐의 그림입니다.